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봐봐요.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허가구역에 지정해서 첫 번째 생각날 게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정을 하게 됐을 때 지정 절차 있죠. 지정과 재지정의 비교, 여기까지. 그리고 지정을 했으면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 뭔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에 보면 기준 면적이 나와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 면적이 나오고, 요 허가 요건, 즉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요건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일 것, 그리고 기준 면적을 말한다 초과했을 것,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뭐더라? 소유권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과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 그리고 허가 신청을 누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과 기준 면적에 관한 내용이고, 이 면적 산정 특례 있죠. 면적 산정 특례가 나와요. 특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 나오면 그 다음 절차가 나오죠. 허가 절차가 나와요. 허가 절차 누가 누구에게 하겠어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겠죠. 그러면 허가 신청에 됐다.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3개 있죠. 어떻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거나까지.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조치,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뭐다? 이신청이라는 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어요. 맞죠? 허가 기준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 받은 목적대로 허가시 이용 의무 기간이 있죠. 이용 의무 기간이 나올 거고,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4년, 5년 몇 개? 3개 있죠. 그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의무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다음 조치가 뭡니까? 이행 명령이죠.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다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거고, 이행 강제금에 관한 내용 쭉 나오겠죠? 이렇게요. 기본 틀이.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뭡니까? 선매 나오죠. 선매 딱 그러면 2가지죠. 15일하고 1월하고, 선매는 감정가 기준이다라는 거까지 해서 뭐 쭉 흘러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새도 지금 제가 칠판에 지금 판수한 거 있죠. 여기에 대한 답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풀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 그럴 때 누구라고?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고, 그러면 국장이 지정권자일 때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동일한 시도 안에 전부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허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에 첫 번째 투기가 성행하거나, 맞죠?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뒤에 더하게 되어 있죠. 로스입니다. 지역으로서, 아셨죠? 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1번 뭐요? 계획 수립 변경 지역 보입니까? 2번
행위 제한 완화, 해제, 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 3번 개발 사업이 진행 동그라미, 예정 동그라미, 인근 지역 밑줄 쫙. 밑줄 쫙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모르죠? 밑줄 쫙. 우리는 다 알 텐데 서한 선생님이라 선생님. 자, 여러분 밑줄 쫙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고 아는 분들은 적당한 나이가. 아, 진짜 대박. 그때 대박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때도 거의 아마 한쌤 그거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 당시에. 그리고 수학 공부는 못해도 수학 정석 한 번 안 본 사람 없을 거고, 그죠? 공부를 못해도 수학 정석 책은 사잖아. 일단 사서 책에 꽂아놓고 앞에 집합만 보다가 때려치잖아요. 딱 본인이죠. 집합, 시험도 너도 아는 집합. 똑같아요. 영어 토플 사람 맨날 앞에 시험 나오는 관사만 쳐보고 있다. 관사, 간사, 명사, 고유명사 이런, 그죠? 결과다 때려치하고. 아, 진짜.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 순서대로 봅니다. 순서로.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러면서. 견인 거 어디 있어요? 공부는, 그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필요는 있어. 왜냐하면 딱 끝에 딱 책 듣고 몇 년, 몇 월, 며칠, 완 딱 이러면 기분이 다르거든요. 집에 있는 책들 다 적혀있죠? 완 이래가지고 몇 월, 며칠, 완 무슨 한자에 착 이래가지고 그렇게 돼야 하면 기분이 달라요. 사실 또 넣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맨날 중간에 가죠. 앞부분에 보다가 두 번째 보다가 세 번째 보다가. 그래서 토플 책이고 뭐 수학이고 하여튼 집합하고 관사는 잘한다. 시험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책을 잡았을 때는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포인트로 가야 돼요. 포인트로. 그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쳐 빼고 잡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나오는 걸 봐야 돼요. 나오는 걸.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장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나 관계기관장이 일단 국장 시도지사에 요청하는 지역 줄이면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대표 숫자 5입니다.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할 수 있죠. 밑에는 이제 국장이 지정권자일 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 그랬는데,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등에 따라, 그죠? 컷 하시고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등에 따라입니다. 투기 승행 직가급 등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2번이 뭐냐?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지정 절차다 그랬을 때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컷 하시고, 그러면 국장이라면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일치돼야 됩니다. 국장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다만 지정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컷. 이게 재지정이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이 말입니다. 재지정은 심의 전에 뭘 거쳐라? 시도지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의견 청취죠.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지정권자의 대상 지역 조사, 심의, 5년 내 기간을 정하여 구역의 범위, 대상, 면적 등을 지정 공고하게 되고, 재지정 시에는 심의 전에 뭘 거쳐라?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쳐라. 그리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게 돼 있죠. 그 공고한 내용을, 자, 이거 뒤에는 국장이 지정권자일 때는 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 등에게,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시장 등 통지를 말합니다. 됐죠? 국장이 지정권자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장 등에게입니다. 이거 빠지면 틀리죠? 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권자라면 시도지사는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요? 지체 없이 자, 그 사실을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리고 앞부분에 있죠.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하라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지체 없이 통지 누구?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하고 그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만다고 공고 지체 없이 15일간 열람케 하여야 한다. 아셨죠? 숫자 7일 15일 해가지고 밑에 통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5번 허가구역 지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죠. 5일 후 딱 체크하시고 8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 해제 축소 절차는 똑같고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공고 동시에 만다 즉시 재지정 축소 해제 효력은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조 허가구역에 있는 허가대상 계약입니다. 이제 여기 허가권 지정에 관한 내용 끝났고 토지거래 허가대상 계약은 허가구역에 있는 컷 인근 지역 X 아셨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그러니까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그랬는데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되어 있죠. 해서 나오는 게 뭐냐? 교환 계약, 대물 변제 계약 예약, 매매 예약, 유주당 계약, 부담부 정여, 화해, 이용 이행 판결, 그다음에 매도 담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계약에도 적용을 하고 맞죠? 그다음에 이전하거나 설정을 했을 때 이전 설정 계약인데 대가를 받고 그랬죠. 저 끝에 유상 계약의 경우고 예약도 포함되죠. 당사자 공동으로 컷, 즉 개공의 신청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공 X 하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허가 받으려는 자는 계약 예정 금액 실제가 아니죠. 계약 예정 금액,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있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해가지고 기재한 신청서에 그러니까 여기 신청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개공은 들어있지 않아요. 이해합니까? 왜? 당사자 공동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개공은 신청자가 될 수 없어. 허가 신청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국토 허가 신청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나왔죠 문제. 허가 신청서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거잖아요. 인적사항 들어가고 2번에 거래를 중개한 경우의 성명 및 주소는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기재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동향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뒤집어서 말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기준 면적을 알아야 뭐 면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고 뒤에도 볼 거니까 3번 허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부 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 토지에 대한 언제까지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참고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4번에 보시죠. 시장군수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컷
신청서 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 허가 시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하나 컷, 불허가 시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두로 서면입니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아셨죠? 허가 신청 시 신고 관청 처리 세죠? 세 가지. 허가 불허가 선매 협의 통지입니다. 5번 15일 이내에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가 아니라 다음 날에 동그라미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미처리 시 기간 만료 다음 날 허가 간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 요건이죠. 7번 토지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죠. 도시지역 안팎으로 구분되는데 이거 도시지역 안은 용도지역별 분류고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다. 그리고 기준면적 알아야 되죠. 물으니까요. 이건 아직 면적 자체를 물어요. 그냥 뭐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면적 그대로 물으니까. 주거지역은 뭐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 없어요? 뭐? 주거지역은 그냥 열받는 거요? 에이씨, 그죠? 어쨌든, 눈에 자꾸 찍으면 되는데, 일단은 공업지역이 중심입니다. 됐죠? 공업지역이 중심이고, 아래 위로 제가 하프를 했죠? 녹지지역과 미지정은 허가 조건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200의 반인 100, 180의 반인 90으로 면적이, 작아졌죠. 그죠? 이게 허가 요건이 강화된 겁니다. 농지는 500이고, 임야는 크니까 1000이고, 기타 지역은 농지의 절반이죠. 항상 그 반대는 하프가 되는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허가 기준 면적은 10에서 30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을 예를 들면 최소 얼마? 18에서 10%니까요. 최대 얼마? 54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 산정 특례 있죠. 자, 토지의 부분적 거래다 그랬는데 1단의 토지 1단이니까 1년이에요. 2단이면 2년이었겠죠. 1단이니까 1년이고 1단이니까 일부입니다. 아니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1단이니까 뭐라고? 1년이고요. 그리고 1단이니까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일부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지정 후 분할 최초의 거래 공유지분 거래도 최초의 거래입니다. 최초. 여기죠. 분할 후 토지 거래가 아니고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에 한해서 뭐라?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래로 본다. 하셨죠? 까지. 자,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처리하잖아요. 근데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첫 번째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이게 뭐라고? 실수요성 그랬고. 그러면 밑에 뭐 농업인 등이 비농업인 등이 해가지고 몇 가지 요건 있죠. 그러지 않고 뭐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내, 그다음에 뭐 농업인 등으로서 협의 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80km 이내에 뭐 이래가지고 숫자 있잖아, 그죠? 요거 이때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허가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저 밑에 토지용 계획의 적합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생태계 주민생활, 네 번째 면적. 핵심이 그래, 핵심이.
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있죠. 허가 기준이 일단 토지 이용 목적의 뭐다? 적합성.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태계 보전. 그 다음에 주민생활, 그죠?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맞죠? 그리고 면적의 적합성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요건에 적합하게 되면 허가를 어떻게 한다고? 해줘야 한다. 이거 해줘야 한다. 자, 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잘못된 지문으로 나오는 거, 뭐 거래 예정 금액의 적합성, 자금 조달 계획의 적합성 이런 거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신청인데 이 신청은 허가 처분에 대해 하는 거예요? 불허가 처분에 대해 하는 거야? 둘 다요. 예. 여기 있잖아. 이 신청은 허가 불허가라는 이 처분에 대해서 그냥 아예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꼭 불허가 받았다고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는 뭐 한다고? 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됐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부터? 처분받은 날부터 1월이에요. 하셨죠? 그러면 밑에 그 질문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4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간주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1번에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자체죠.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봐봐요. 세 번째 줄에 협의할 수 있고 줄 긋고 협의 성립은 허가 간주예요. 협의 성립은 허가 뭐라고? 간주예요. 허가 간주. 근데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있죠. 토지 수용 줄 긋고 경매 줄 다 긋고. 토지 수용이나 경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의 장점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면제, 가격이 저렴하다. 이게 경매의 장점이에요. 참고로. 그 다음에 선매 갑니다. 선매 딱 그러면 자, 그림 보입니까? 그림이 보이는데 선매 대상 권리는 소유권 돼 있죠? 선매 그래가지고 공익사업목적이라든지 등등 요건이 있을 때 봐요.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그때 선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그 그림을 보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며칠이라고? 15일 이내에 그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고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몇 월이요?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야 돼요. 보고 뭐 무슨 이게 뭐야 이거 하면 안 되고 또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있죠? 협의를 끝마쳐야 돼요. 그리고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며칠이죠?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조건을 통지해 줘야 돼요. 협의 개시를 이 선매 협의 조건 있죠? 조건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치는 불허가 처분이에요. 허가 또는 불허가요. 허가 또는 불허가. 그거. 자, 1번에 다시 내려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고 그러면 허가 불허가 처분 전에 그죠?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선매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한다.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자, 3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요. 뭘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이다. 그죠? 매수 청구는요. 공시지가 기준이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맞죠? 넘어가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나옵니다.
자,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처분일부터입니까? 통지받은 날부터입니까? 통지받은 날부터죠. 통지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2번 매수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줄 거놨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까지. 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가 나오는데 몇 년이죠?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자 기억 주택 동그라미, 니은 복지 동그라미, 디귿 농업 동그라미, 리을 축산 동그라미, 미음 대체까지 몇 년? 2년. 개발 사업용 있죠. 개발이니 개발 사업용 토지는요 4년. 4 동그라미. 현상 보존용 그러니까 몇 년? 5년.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죠? 실태조사. 그러니까 허가관청은 뒤에 줄거놨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됐죠? 허가관청이 자 허가관청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겠죠.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뭡니까? 실태조사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됐죠?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자, 그 다음에 18조 이행강제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몇 월이죠? 3월 이내로 정해서 이행명령을 구두로 문서로 합니다. 이때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 뭐의 10%?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죠. 100분의 10 범위에서 뭐의 토지 취득가액이란 뭘 밑에 말하죠? 실제 거래가를 말한다 되어 있고 오른쪽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그럴 때 자 기억의 방, 년의 임, 디귿의 전, 열의 기, 방임정기 1757 아셨죠? 예. 세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 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그랬죠?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면제한다? 징수해야 한다. 체크하시고 6번 이행 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내 이재기까지 뭐 이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19조 지가 동향 교사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랍니까? 거기 국장은 전국이죠.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 연 1회 전국 지가 변동률입니다. 지가 변동률 조사. 요거. 그다음에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는 자, 단계가 있습니다. 연 1회인데 분기별 1회 있죠. 분기별 1회가 뭡니까? 분기별 1회 이상이 뭐죠? 개항조사입니다. 개항조사. 그 다음에 매월 1회 이상이 뭐죠? 매월 1회 이상이 지역별 조사.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특별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입니다. 연 1회 지가 변동 전국이죠. 전국 지가 변동률. 시도에서는 분기별 1회는 개항조사,
매월 1회는 지역별 조사, 그리고 특별 집중 조사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허가관청 시장 등이죠. 시장 등은 매년 1회 이상, 이것도 매년 1회죠. 연일회니까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됐죠? 까지. 국장일 때 시도에 이거 지가 변동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등 실태 조사고. 자,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 분기별 1회는 뭐라고요? 개항조사. 매월 1회는 지역별 조사.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특별 집중조사 이렇게. 자, 가죠. 자, 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어제 그랬는데 딴 건 딱 접어두고요.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토지 거래 허가와는 관계 있다 없다? 전혀 관계 없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제재 처분 나오는데, 자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죠. 그 처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몇 대 몇?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면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취소 등의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몇 대 몇? 1대 1 이렇게요. 자, 그리고 취소 처분 전에는 뭘 거칠까요? 청문.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관리입니다. 그냥 제목만 적었어요.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누가? 국장 또는 누구? 시도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제목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국장은 정보 체계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규정사항 외에 정보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자, 5장이 보칙입니다. 보칙. 포상금에 관한 내용인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보셔야 하셨죠?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고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거짓 신고, 그 다음에 부정허가 사유가 세 가지예요. 딱 보면. 자, 일단은 거짓으로 신고했다. 포상금 지급 사유. 거짓 신고. 그 다음에 부정한 허가. 보이죠? 거기 밑에 2번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이용의 경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은 시군구 재원 충당, 그러니까 국고 보조가 아니에요. 시군구 재원 충당이라 되어 있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고 허가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음 사유에 언제? 자, 1번 있죠. 거짓 신고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말하죠.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다음에 2번 허가 수사기관에 적발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뭐 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허가관청에 적발되기 전에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허가관청이 뭐 했을 때?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죠? 이렇게. 거짓 신고죠.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자, 넘어갑니다.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한 건다 이 말이죠. 건별로 지급하는데 넘겨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포상금의 경우는 요거죠. 부과된 과태료,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이죠. 여기에 몇 퍼센트라고? 20%. 그런데 얼마 한도? 1,000만 원. 1,000만 원 한도니까 이것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부정허가라든지 목적 외 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5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는 또는 고발은 한 건으로 본다. 첫 번째,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증거 자료를 신고 허가관청에 제출하겠죠. 두 번째,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료하는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위의 결정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장 허가관청에 대해서 통보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 또는 고발인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받은 신고 고발인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죠. 그러면 5번에 신고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2월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지급 결정일부터 1월이었죠.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6번 하나의 위반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이 동그라미 즉 공동신고죠. 균분 원칙 약정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다음에 각각 되어 있죠. 각각이니까 뭐 이거 중복 신고를 말합니다.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그리고 25조 3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2번 국장은 컷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이 있죠. 이거 의무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두 개가 달라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구축 운영 해야 되고 부동산 정보 체계는 구축 운영 할 수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누구?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죠?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벌칙 그러는데 이거는 뭐 따로 뭐 볼 건 없어요. 왜? 이거 묻고 났을 뿐이지 그냥 개별 항목에서 다 봤던 거야. 하셨죠? 벌칙은 거기나 잘 해요. 뭐 공인중개사법상의 벌칙 절치와 1대1 상치와 1대1 형벌만 그죠? 그거만 잘하면 돼. 양벌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쭉 내려가서 딴 거 두고 8번 있죠. 조 밑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기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며칠? 그죠? 10일 넘어가요.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있죠. 자, 요거 감면이란 감경과 면제를 말하는데 자, 두 번째 줄 뒤에 봐요.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에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 몇 회라고? 3회 이상 상습범위요. 그죠? 그리고 자진 신고를 할 때 감면할 때 면제는 언제? 조사 시작 전에. 그러면 감경은요. 조사 시작 후입니다. 그리고 밑에 면제라고 할 때 그 일본에 과태료 면제 그랬는데 사유가 있잖아요. 여기 다 결합이 돼야 돼요.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진 신고한 위반 행위가 개공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 취득 등 미신고 해당할 거 그랬죠. 그러니까 뭐는 빼.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등과 그 밖에 자료 있죠. 저 자료 미제출의 경우는 아예 뺍니다. 왜? 자료를 미제출했다는 말은 아예 신고를 그저 부정하게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하겠다고 버팅기면서 자진 신고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진 신고 대상이 안 돼요. 이야기 좀 말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니 돈 어디서 끌고 왔는지 자료 제출하라니까 자료는 제출 못하겠어. 근데 자진신고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증명 미제출 등 자료 미제출은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 요건에 갖추면 끝난 게 아니고 가 요건에다가 신고한 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해야 돼요. 최초로 신고한 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조사 시작 후는 뭐라고? 100% 50 범위 안에서 감경까지. 조사 시작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 후에는 감경. 이렇게요. 예. 넘어가요. 중개 실무 일반 일반만 알면 돼요. 체크만 할까요? 자, 중개 실무는 의뢰시부터 언제까지? 거래시까지를 말합니다. 의뢰시부터 거래시까지. 그래서 눈으로 한번 쑥 볼까요? 세 번째 줄 있죠. 중개계약에서 거래계약 체결시까지가 중개실무다. 중개실무 범위는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판례 보면 계약 이행은 계약 거래 당사자 간 문제로 실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경우라도 성관주의로 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개실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상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취득대행 등 있죠. 이런 경우가 그 범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개실무는 의뢰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 체결시까지를 말한다.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내용 있죠. 그 다음에 보지 마요. 보지 마요가 요거 보세요. 시간 나실 때.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니까 아이다 원리의 개념 그거만 끄면 돼요. 계약 체결 시까지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말한다. 아이다 원리를 한다. 이번 부동산 셀링 포인트 보입니까? 부동산 셀링 포인트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성 중에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고 셀링 포인트의 기본 특징 기억 줄 닦았어요. 다양성과 구분의 불명확성. 셀링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은 개공의 의무는 아니죠. 부분 이게 파트별로 기술적 측면 그러면 설비 같은 거, 경제적 측면 그러면 돈, 법률적 그러면 규제, 세제를 말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불만 처리와 설득 그랬는데 흥미와 욕망 단계에서 제기되는 아이다 원리에서 인터레스팅 흥미 단계에서 욕망 단계 디자이어 있죠? 까지의 단계에서 제기되는 거고 가격에 대한 불만은요. 개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셀링 포인트를 강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개공에 대한 불만은 그러면 때려치우면 됩니다. 중개업의 경영 특징 보시고 이게 반대 개념으로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넘어가요. 중개 의뢰와 접수 처리라고 보입니까? 자, 중개 의뢰와 접수 처리. 권리관계 확인은 매수 의뢰일까요? 매도 의뢰일까요? 팔러 왔어. 뭐 물어봐야 돼? 니 끼가? 라고 물어봐야 되고 사러 오면요. 돈 있냐? 라고 물어보죠. 그게 매도 의뢰 시는 뭐요? 3번에 권리관계, 매수 의뢰는 목적과 자금입니다. 처음 오자마자 니 돈 있나? 이런 물으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목적을 물어보고 그에 맞는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다음 이 실제 나왔던 거죠. 다음 중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 시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답이 뭐였겠어요? 권리관계였어요. 실제로 권리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법률적 성질, 성격 있죠? 성격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요식계약이다 불요식이다 할 때는 법률행위 성립의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사용한다는 걸 자꾸 요식계약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특정한 계공을 정해서 중개를 의뢰하면 전속 중개 맞죠? 다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두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서식과 정보라는 두 개의 의무가 있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를 해태하면 제재가 뭘까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예. 그래서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라는 제재가 주어질 뿐이지 전속 중개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죠. 그거. 자, 그다음에 갑니다. 오른쪽 중개 계약의 종류와 특징 대답만 잘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일반 아셨죠? 그다음에 신속한 중개 완성이 용이하다 뭐겠어요? 공동이 하셨죠? 신속한 왜? 혼자보다는 둘이 하면 빠를 거니까. 그런데 경쟁적 중개 방식이 뭐겠어요? 경쟁적 중개 방식. 그렇지, 일반이지. 오픈됐잖아요. 예, 누구나 그죠? 빨리 계약 서사시 끝이니까. 그다음에 책임 중개. 그죠? 그다음에 기업 공유사의 가장 유리한 계약 방식. 개공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겠어요? 개공한테는 유리한 게 뭐겠어요? 돈 받는 거예요, 그냥 돈 받는 거. 그죠? 맞죠?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는가를 묻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뭐죠? 독점이고. 독점은 돈 낸다는 거죠. 돈 되니까 중개업의 기업화예요, 조직화예요? 기업화. 조직화 유리한 건 공동, 아셨죠? 두 사람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의뢰인이죠.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중개 방식이다. X죠.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중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거 체크 하나 하시고. 어렵지는 않지만 봐야 됩니다. 왜? 부동산 거래 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게 도입되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있는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도입 취지는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세무 등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기까지. 이게 좋은 얘기죠. 예. 단절되어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죠? 세금을 걷기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세금을 잘 걷자. 예, 그 취지죠. 국가 입장에서는 뭐 좋은 말을 해야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당연하죠. 왜? 전자계약서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려면 공인 인정이 돼야 돼요. 공인 인정이 된 자가 아니라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로 공인 인정 등록한 사람 아니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등록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은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입니다. IRTS라는 거. 그 다음에 장점,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그랬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등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를 딱 쓰면 일괄처로 자동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주민자치센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별 대출금리가 할인됩니다. 0.2% 2% 피 그 포인트가 혜택이 돼요. 계약서 위변조 방지 기능,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한다 하셨죠. 뭐 기재할 항목들이 있으시니까 그것도 체크하다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문 확인으로 무자격,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거래 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암호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저 신분증 있죠? 주민등록증을 딱 도입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그죠? 뭐 홀로그램에 해가지고 위변조가 방지가 되고 중국 아니라 100원 주면 해준대요. 그래야 돈을 얼마나
그때 투자했냐 압니까 그때 그 이거 저 정서 그 한다 하면서 뭐 위변조가 홀로그램에 뭐 어떻게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어찌 표시하고 그죠? 100원도 안 친대요. 제가 중국에서 가짜 만드는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에 가입을 했어요 하는 순간 개인의 신상 정보는 다 오픈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죠?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해야 그죠? 개인 정보가 오픈이 안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안전한 부동산 그건 공인중개사 했고요. 뭐죠? 공인중개사 무자격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한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통한 효과적인 중개 사고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 즉 한 9만 개소 정도 대략 10만 개 정도의 개공이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꼭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그 바다에 태풍이 부는 거하고 한 번씩 같은 것 같아요. 예, 시장 바다가 자연 생태계가 자정 능력이 있죠. 자정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태풍이에요.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번씩 흔들어 버리면 예, 그게 자연의 자정 기능인데 어쨌든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고 또 많이 다시 또 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미장원보다는 작습니다. 예, 미장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장원. 이 미장원이 용원은 별로 없어요. 미장원은 이 도심 요지에 미장원이 있어요. 전쟁이 나도 머리는 한다네. 그렇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많은 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업소가 미장원인 줄 알아요. 미장원. 물론 뭐 이제 음식점은 그죠 분야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10만여 개공이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개공도 거래 당사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부로 다 오픈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 절차는 있죠.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전제계약서 작성, 공인인증서 이용을 통해서 로그인하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전자 서명 대리 불가합니다. 본인이 이해하니까. 그리고 연계 통합 처리가 이루어진다. 즉 실거래 확정 일자 자동 처리. 그다음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따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반드시 보존하지 않습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하라 그러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열람이나 출력이 바로 확인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좀 쉬었다가 주임법 상임법 가겠습니다.